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회치 또 산업기능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백광현입니다. 오늘 우리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 우리 학생분들에게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0년 후계 농업경영인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후계 농업경영인이랑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18세부터 50세까지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죠. 그런 상태인데 산업기능요원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병역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현재 국방에 의하면 이제 남자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성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산업기능요원은 남자이면서 20대 초반에 군대에 입영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후계 농업인 얘기를 먼저 하고 아마 우리 농업 경영 전문학교에 다니시는 분 중에 후계 농업 경영인과는 관련이 많은 대부분이 관련돼 있을 테고 산업기능요원은 관련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없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이 저런 거구나 이런 이제 참고 삼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강사를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리면요. 제가 노래를 좀 합니다. 노래를 좀 해서 예술연예인협회 이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전국 단위 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습조직 전문지도 연구회장하고 또 강의 경연대회를 전국대 경기도 대표로 가서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주 재미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낯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화상으로나마 여러분과 만나게 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농업 전문학교니까 향후 농업에 종사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참고적으로 학교를 공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농업하고는 조금 친밀감이 있고 좀 익숙했던 상태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IMF 때 대우자동차 다니다가 이렇게 농촌지도사라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좀 사람들이 특이하다 그러죠. 공고 나온 사람이 딱 6개월 공부해서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다가 변신 아닌 변신을 했죠. 그래서 또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간으로 또 교육학을 또 공부했고요. 농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생명학 석사학위를 수료를 했습니다. 자, 제 얘기만 너무 이제 길어졌는데 오늘 목차는 이제 후계 농업인 제도의 이해를 큰 틀에서 보는데 잠깐 이제 농촌의 현주소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요. 아마 우리 저 교수님이 관련이 없다 싶으면은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계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적인 창업이라면 이제 농업 관련 창업이 되겠죠. 농업 관련 창업에 대한 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함께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여기 책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또 산업기능요원 관련도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최신 자료죠. 산업기능요원은 내년에 될 사람을 금년에 뽑습니다. 그래서 2021년으로 돼 있고 후계농업경영인은 금년에 뽑을 거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각각 한 50여 페이지씩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따로 보려면은 좀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재미있게 이제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내용, 이 책자를 우리 교수님한테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즉석해서 질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질문하시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지금 여기서 아예 말씀을 드릴까요? 010-6563-7200 다시 한번 010-6563-7200 이게 제 번호입니다. 거시면은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전화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전화 받으면은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후계농업이라고 이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또 농업에 직접 공부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농업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주시 능서면에 있는 고구마밭입니다. 두 개가 있는데 위와 아래쪽 정도 농사지면은 좀 돈이 되죠. 올해는 고구마 가격이 괜찮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뭐 10kg 한 박스에 10만 원을 막 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한 3만 5천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돈이 됩니다. 그 정도 가격에 아래처럼 농사지면은 돈이 되죠. 근데 위처럼 농사지면은 수입이 극히 적은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적게 받으면 그냥 적은 만큼만 받았다. 하지만은 농사는 들어가는 투입되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처럼 농사지면 파산하게 됐습니다. 많이 농사를 지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농업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경영을 잘못한 예가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보고 다음은 이제 여러분 뭐 흔히 본 내용입니다. 고령화 사회 다 아시는 거고 특히 여주는 가나무 파고 여주 동지역을 빼면 거대한 노인 정부 같죠. 그런 상태인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도 또 더 중요한 거가 1인 가족이 전체의 4분의 1쯤 2인 가족까지 포함하면 절반인 지금 현재 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30년 후에는 3분의 2쯤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명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농산물도 과거에는 그냥 크게만 만들려는 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큰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맛있는 것, 고품질 농산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쌀이 많이 남아돈 달이죠.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소비가 줄다 보니까 쌀이 남아돌고 사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남아도는 건 아니죠. 남아도는 건 아닌데 다시 보면은 소비가 현저하게 줄면서 그러한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업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쌀도 다른 농산물도 그렇습니다만은 쌀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은 쌀도 중국에서 불과 1kg짜리가 10만 원이 넘는 쌀도 있어요. 그만큼 쌀도 고품질로 갔을 때 제대로 수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쌀 재배 면적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1년에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쌀 재배 면적만큼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그 주는 면적이 특히 경기도가 많이 줄고 또 경기도 중에서도 여주시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여주시의 bio 재배 면적은 대략 전국 대한민국 전체의 약 100분의 1%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바르당 생산량은 전국 대비 평균에서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수입은 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여주 쌀과 이천 쌀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가구당 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주는 땅값이 비싸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경영 수지로 봤을 때 여주가 딱히 크게 이롭지는 않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벼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대비해서 약 40%가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주에는 추청을 거의 제외하지 않죠. 제가 작년까지는 강천면 농업인 상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이렇게 추청bio 수면 농가가 확 줄고 있습니다. 97.4%가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은 이유가 진상벼와 영호진미 쪽으로 품종을 개량하기 때문입니다. 추청벼가 이렇게 딱히 많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그 수량 품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가 너무 일찍 재배하고 재배하다 보니까 벼가 패는 시기에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 하에서 벼가 패면은 그 미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농협에서 쌀을 파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영호진미와 진상벼가 많이 늘어났죠. 이런 점을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벼라는 거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상벼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상벼는 찰벼하고 일반벼의 거의 중간 정도라서 찰기가 높고 아주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개인별로는 우리 진상벼를 딱히 정말 맛있다 이렇게 안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상벼 먹다간 다른 거를 못 먹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주 시민이나 농업에 관련되는 분들도 왜 진상벼를 하지? 다른 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진상벼가 여주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에서 휴대폰, 또 이제 삼성 휴대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삼성에서는 휴대폰을 만들 때 만든 거가 절반 이상을 팔리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단일 기종으로는 50%를 넘지는 않겠지만은 많이 팔려야 돼요. 최소한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휴대폰은 실패작이 되죠. 근데 여주 아까 말씀드렸죠. 1%밖에 없다고 생산량이 1%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90%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딱 10%만이 진상벼가 아니면 못 먹겠다 이러면 그거는 성공작입니다. 삼성에서 휴대폰 만드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상벼가 일부에서 좋지 않다는 평이 일부 있더라도 상당수의 소비자가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흔히 얘기해서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태니까 성공작이라고 보시는데 다만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날씨가 52일간의 긴 장마가 지면서 도열병 등 병충해가 많이 발생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기후 뭐 이런 얘기죠. 지구 온난화, 이거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걸 다 아는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구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재배 적지가 약 80km씩 북방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2도씩 올라가면 뭐 160km 뭐 이렇게 되면은 2, 3도 올라가면은 그 제주도에 심는 거, 뭐 경기도에도 심고 경기도에 심던 거를 대마원이나 만주에다 심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농작물은 그 단지 온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장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어서요. 일장 아시죠? 밤과 낮의 그 길이의 차이, 그거에 의해서 감응을 합니다. 더군다나 온도가 평균 온도가 떨어졌을지언정 또 그 겨울철에 영하 10도씨 이하 떨어진 날짜를 누계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비록 평균 온도는 올라갔는데 그러한 최저점으로 찍는 온도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특히 얼마 전에 꽤 여러 해 됐죠. 가나무 금당에서는 국수나무가 지구 온난화가 됐다지만 오히려 예전에 30년 동안 얼어 죽지 않던 복숭아가 동사하는 이런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구의 온난화는 우리 농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단지 몇 도씨가 올라가서 북방 한계선이 위로 갔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거를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계 농업인 그 사업 시행 지침 중에 목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예비 농업인을 발굴해서 자금, 돈을 대출해주고 장기 저리로다가 대출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농업에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정예 농업인으로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알고 추진 방향을 알아야지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진 방향이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 농업 경영으로 선정한다. 그걸 추진 방향으로. 또 하나는 신청 연령과 영농 경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후계농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 후 선발한다. 요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래서 이렇게 규정이 정해졌구나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그래서 뒤에 모집할 때도 선정할 때도 영농교육을 이수를 많이 한 사람을 이제 가점을 주죠. 또 영농 창업을 계획하는 자.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잘 내야 되고 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해야 돼.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미래 농업 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 딱 봐서 앞으로 농업에 제대로 할 사람이구나 이런 그 추정이 가능한 사람한테 후계 농업 경영으로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 추진 방향이랑 목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후계 농업 경영인의 그 영농
정착률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딱 헛갈리네요. 정착률 목표라는 게 있는데 그 후계 농업인을 할 때 여주시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떠한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앞으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농촌 사회를 크게 발전시킨 것인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목표로 합니다만은 가장 키워드는 영농 정착률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구나 이거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영농 정착률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목표가 98.3%가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 뒤에 나오지만 여주의 금년도의 선정이 20명입니다. 20명. 몇 명,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되냐면요. 200명인지 2명인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성과 지표 및 목표, 요게 이제 아까 굵게 써놓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또 연도별 선정 인원 및 재정 투입, 이거는 그 대한민국은 여주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208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4만 명을 선정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한 15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죠. 그래서 15만이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81년이 그 많은 세월이 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때 선정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주시 모임, 경기도 모임, 전국 단위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후계 농업인 되신 분들이 나중에 농업경영인회라는 그 단체에 또 대부분이 가입을 합니다.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전국 단위 모임이면은 거의 이제 막 자녀도 데려가고 이제 배우자도 함께 가기 때문에 거의 뭐 5만 명 정도 이렇게 모이면은 한 자리에 5만 명 정도 모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또 1년 동안에 그들의 또 단합을 이렇게 과시하는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예산 지원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주에 20명이 이제 선정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가 17명, 여자가 3명.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여자분들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정을 할 때도 심사할 때 여성분에 대한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기 바랍니다. 자, 후계 농업 경영인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보면은 빨간색 컬러한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요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라니까 18살도 되는 거고 미만이니까 50살은 안 되고 49살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7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뒤에 얘기는 좀 웃기는 얘기가 한 살짜리가 뭐 신청했다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법령상으로는 그렇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 영농 경력을 보면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저는 그 강천 농업인 상담소에 있을 때 이제 후계 농업인을 위해서 이제 신청서를 쓰는데요. 신청서가 엄청 많습니다. 쓰면은 한 20여 장 정도 되고요. 거기다 첨부물까지 하면은 뭐
40여 장. 제가 이거 딱 이게 50장이라 했잖아요. 이 정도 그렇게 많이 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만들어가지고 너무 많은 노력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쓸 때 본인이 물론 본인 능력으로 쓰는 거지만은 각 읍면에는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상담소가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컨설팅 상담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하면은 잘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들 때 혼자 쓰기 어려우면은 이걸 직접 써달라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양식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은 상담을 찾아가면은 이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상담소 가기 불편하다. 나 상담소에 가서 얘기한 게 뭐야? 그러면은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저를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전화가 되자고. 그래서 회의 시간을 못 받으면 부재중 전화는 다시 제가 걸어드리니까 걱정 마시면은 이거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대신은 안 되지만은 도움을 드릴 수는 있다.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대부분이 농업 관련 지원 사업할 때 영농 경력이 많은 사람을 가점을 줘서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근데 요거만큼은 경력이 적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적은 사람. 영농 경력이 10년이 넘으면은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격이라 하면 농업 경영 정보, 경영주로 등록. 2010년 이후에 등록자가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는 2010년 이전에 등록했던 사람은 영농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실적은 대학에서 우리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농업경영전문학교처럼 농업 관련 대학이나 농업계 고등학교, 자연농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교육 실적으로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의 사람, 여러분과 뭐 직접 관련 없겠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교육을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새 농업인 실용교육, 그 다음에 품목별 교육, 연구의 교육이라서요. 벼, 복숭아, 이런 품목별로 교육하는 거를 교육을 하면은 요즘에는 자동으로 교육 이수한 거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입력되기 때문에 상담소에서도 가능하고요. 농업기술센터 항상 제가 평생 교육받은 거가 아주 일목요연에 바로 출력이 가능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시간 나실 때 어떤 교육 시간을 꼭 이수하는 걸 늘린다기보다 본인이 교육은 평생 교육이죠. 농업경영전문학교를 마치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도 많이 그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역과 관련돼서는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20년도 산업기능지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신청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군인 복무 중인 사람은 완료 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경영에는 농업경영인의 경우는 병역 미필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후계 농업인 지원 자격 및 요건 중에 요 밑에 동그라미 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아닌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런데 예외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것도 대부분의 예외 조항들이 있는데 그 예외 조항까지 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내가 사업을 안 하면은 굳이 예외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럴 때만 예외 조항을 법령 요 책에 있으니까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의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안 된다. 안 되는데 여기도 예외 조항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서 뭐 얼마 60일인가 뭐 60시간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된다. 근데 내가 직장 안 다니면 그 예외 조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까지도 안 된다. 휴학생까지도 안 되는데 또 예외 조항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간에 다닌다든가 무슨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닌다 이런 건 또 됩니다. 그런 거가 관련되거든. 후계 농업 경영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후계 농업인을 했던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안 되지만은 예외 조항 요와 같이 세 가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대로 나 예전에 후계 농업인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예외 조항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죠.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이거 좀 특이한 걸 써놨어요, 그죠? 개의 사육을 하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애완견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개의 사육은 이제 거의 어부로다가 개를 여러 마리 키워가지고 사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키워서 도축용 개를 키우는 거나 뭐 이런 경우를 예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추진 절차를 이제 도표로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도표로 있는 거를 글씨가 이제 너무 작으니까 다음 이제 굵은 글씨를 다시 보면은 농식품부에서는 사업 지침이 시달됩니다. 아까 보여준 인쇄물이 작년 12월 말에 공문으로 옵니다. 공문으로 오면은 시군구에서는 사업 신청 접수를 이렇게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20일간을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미 이제 지나간 거죠. 내년도 거의 이런 유사하게 날짜가 거의 해마다 비슷하니까 요 정도에 해는구나. 그러니까 연말에 지침이 내려오고 또 연초에 사업을 신청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시군에서 서류평가 및 추천 대상자를 선정 후에 시도,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다 이제 제출을 2월 14일까지 이제 제출합니다. 그러면 2월 21일까지 시도에서는 또 중앙단위다가 또 추천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평가기관에서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천 대상 선정 심의 및 선정 결과를 3월 13일까지 이렇게 결과를 어디로 보낸다? 각 지자체로 보내죠. 여주에도 3월 초에 이게 왔습니다. 와서 아까 말한 대로 2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은 해마다 이 날짜가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금씩은 변동되지만 거의 뭐 한 열흘, 오차한 경우 열흘 이내에서 거의 그런 날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 공고 및 접수는
그 20일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홈페이지에 공부를 했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여주시 홈페이지,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주시청 홈페이지가 내용이 워낙 많아서 보기가 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후계 농업인은 농정과에 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몇 년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됐죠. 그래서 그 전에